생명복지관 마을이 보이는 방송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 이야기 보따리 박정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형희입니다. 선선해진 바람과 높아진 하늘에 가을빛이 완연한 10월입니다. 나뭇잎들도 옷을 갈아입고 결실의 계절인 만큼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는 계절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가을 옷 정리도 하고 따뜻한 것을 찾게 되기도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동원의 가을 편지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보내. 형이 디데이님 잘 지내셨나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10월에 있는 중요한 국경일 중의 하나죠.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이고 당시 일제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때라 민족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한글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기로 했던 것이래요. 그렇군요. 한글날을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였지요.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여 한글 창제와 우수성을 기리며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한글 창제를 위해 애썼던 세종대왕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좋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의 창제 과정에 얽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에요. 세종대왕은 어릴 때 충녕대군이라고 불렀지요. 충녕대군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잠자는 것도 있고 책을 읽었답니다. 충녕대군은 22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 임금님이 되었어요. 바로 세종대왕이지요. 임금님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그것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이야. 그래서 언제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씩 해 나갔지요. 먼저 실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길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세종대왕은 먼저 집현전을 크게 늘려 지었어요. 집현전은 궁궐 안에 있었는데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젊고 총명한 학자들을 많이 뽑아 집현전에서 공부하게 하였지요. 세종대왕은 종종 허름한 옷을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았어요. 한 번은 어느 마을을 돌아보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이 복에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있나? 세종대왕이 물었지요. 세종대왕을 알아보지 못한 그 남자는 너무 억울해서 그렇소. 어떤 양반이 그를 모르는 나를 속여 내 땅을 몽땅 뺏어갔소. 이 억울한 일을 임금님께 알리고 싶어도 그를 모르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세종대왕은 착한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요.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그 무렵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지요. 한자는 글 공부를 하는 양반들만 배웠기에 일반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요.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중국 글자인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전하, 보셔야 할 상소가 있습니다. 한 백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에 세종은 크게 탄식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 다 내 덕이 없기 때문이구나. 끔찍한 사건에 세종대왕이 슬퍼하자 신하는 세종대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전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이야기책을 편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덕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하의 제안에 세종은 무릎을 탁 치며 이야기했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얼른 책을 만들어야겠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편찬해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곧 다시 근심에 잠겼어요. 백성들을 위해 책을 편찬했건만 정작 백성들은 한자를 알지 못하니 소용이 없구나. 어찌 좋은 방도가 없으려나.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대왕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조선에 맞는 조선만의 글자를 만드는 거야.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백성들을 위한 조선만의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종대왕의 노력으로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 한글이 만들어졌답니다. 백성들이 쉬운 글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할까? 백성들을 위한 글자 28자를 만들었으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하고 백성에게 널리 알리려 한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의 탄생을 알리자 반대하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들끓었어요. 전하, 이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이미 한자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신하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세종대왕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했어요. 한자는 중국의 글자로 우리 말과는 다르네. 또한 배우기가 어려워 농사에 바쁜 백성들이 배울 시간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한글은 배우고 사용하기가 쉬워 백성들을 이롭게 할 것이네. 이렇게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어요. 이 덕에 많은 백성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한글을 사용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는 한글의 창제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사랑과 노력이 한글을 태어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한 임금님으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사랑하느니 생각나느니 그리워 그리는 마음 모아 안녕한가요 보고픕니다 한 글자씩 적어가오 어제는 비가 내렸소만 앞마당 꽃들은 잘 있는지 멀리에서도 궁금하오 모두 평안하신지 잠은 달게 자는지 주민 부싯돌 신환경 미디어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다 식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박혜자, 진덕분, 고봉예, 김결애, 성광자입니다. 수다 식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직접 키운 채소로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 함께 어울리는 식사 모임입니다. 요즘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 속 탄소를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배달 음식으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최근 배달을 통한 음식 주문으로 편리하게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음식 배달은 편하지만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반찬 등 환경 파괴의 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둘,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시장을 가면 할인 상품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식재료는 제때 소비하지 못하면 많은 쓰레기를 발생하게 합니다. 셋, 지역 식자재 구입하기. 운송 거리가 길수록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식단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실천해 봐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안예은의 10달 아울에 생명복지관 주민 부싯돌 사업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미디어 캠페인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인동화, 세종대왕과 낙가반, 동화 세상의 한글날 동화 세종대왕 이야기를 통해 한글 창제의 이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글 하면 세종대왕이 자연스레 떠오르지요. 참으로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한글이 태어났을까요?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임금입니다. 형이 디데이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는 오늘 글을 읽고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사랑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우리 모두 10월 9일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글날을 맞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목요일 재송출과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주민들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복지관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283-9191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형이었습니다. 생명복지관 주민부싯돌 사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친환경 실천 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글, 그림, 영상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박정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잊혀진 계절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